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는 0.23% 하락했고 나스닥은 1.19% 상승, S&P 500이 0.61% 상승했고 러셀이 1.89% 상승했죠. 자, 러셀이 많이 상승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금리가 좀 내려가면서 금리에 대해서 많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러셀이 중소형주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나스닥은 아무래도 마이크로에너지, 지금 이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이제 폭등하면서 주가를 갖다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에 반해서 다우는 아직까지 좀 올라가지 못하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은 역시나 나스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 맵을 보시게 되면 역시나 반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반도체가 일단 시장을 다 잠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특별히 다른 것보다는 엔비디아는 좀 일단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종목들은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9.2%로서 아무래도 UBS에서 큰 폭의 상승 조정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1600, 1700까지도 보고 있다. 이런 것들에서 올라가 쪽에서 AMD, 인텔 이런 CPU 같은 것들, 그 다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지 이런 것들 퀄컴 다 같이 올라갔고, 자, 그와 더해서 반도체 장비주, 자, 그 다음에 샌디스크라든지 델 이런 것들, 웨스턴 디지털, HBM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좀 메모리 이런 것들 같이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다. 결론은 반도체가 좀 주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분야가 약간 또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고, 나머지는 거의 다가 하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테슬라는 좀 반등을 보였고, 그래서 빅테크 중심으로 좀 혼조세를 보였지만은 역시나 반도체가 시장을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장 러셀이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러셀이 뭐 빠진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러셀이 빠진 건 에너지 쪽만 좀 많이 빠졌고, 나머지는 뭐 크게 일단 빠진 거 없죠. 상당히 다 좋은 모양이 있었다. 자, 반도체라든지 지금 이제 인더스트리 이런 분야도 거의 다가 상승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 인하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받는 것이 러셀이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보시게 되면 11개 섹터 중에서 지금 8개가 다 상승되고 있었죠. 안 갔던 종목들은 에너지하고 컨슈머 디펜스, 헬스케어 있죠. 이런 종목들 아무래도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안 갔고, 그 다음 이런 중심으로 갔다. 테크놀로지가 항상 일단은 위에 있죠. 베이징 멀티 원재료라든지 산업재, 그와 더불어서 테크놀로지가 중심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중심에 일단 테크놀로지가 시장을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P 500의 월봉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022년도부터 제가 일단 유튜브를 했습니다.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이때까지도 한 번도 팔아라 한 적이 없습니다. 뭐 부분 익절은 하자 이렇게 말했지만은 팔아라 한 적이 없죠. 그래서 주식은 우리가 모아 가시는 것이 주식이지, 여기서 사고 팔고 해봤자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주식을 모아 가시면은 결국 일단 많은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 고가인 것 같죠. 고점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또 지나놓고 보면은 상당히 여기가 또 저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시간과 방향을 놓고 봐야지 하루 동안에 뭐가 일어났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초점을 맞춘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맞춘 사람은 돈을 많이 못 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들고 가자. 대신에 우량주는 계속해서 들고 가는데, 자, EPS가 적자 기업들 있죠. 이런 것들은 트레이딩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지 않고 우량주, EPS가 플러스인 기업들은 길게 보시면 항상 일단 수익이 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조급하지 않고 하게 되면은, 자, 그런 가운데 너무 조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간과 방향이 맞으면 항상 주식은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업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되지 기업 이익이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5월달도 며칠 안 남았는데 계속해서 추세가 상승 중에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추세가 올라가는 거지 내려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좀 한번 일단 이렇게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받고 2달 동안 상승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아직 상승의 추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보다는 트럼프하고 이란하고 완전히 전쟁을 해서 또 한번 바탕이 붙지 않는 한 주가는 그렇게 내려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자, 다른 것보다는 이익의 증가가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또 마이크론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힘이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밸류에이션이 뭐 10배수도 안 되고 있으니까 상승의 여력이 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런 것들 D램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고점을 돌파하면서. 해서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담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지금도 많은 수익이 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담아가야 되겠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시장의 주도주가 되고 있는 것은 반도체 지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숏을 치는 사람들 있죠. 숏을 치가지고는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결론은 다 손절하고 다시금 일단 이렇게 숏 끼지만 나타낼 뿐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아직까지도 반도체가 꺾이지 않는 한 주가는 달릴 수 있으니까, 자, 우리가 포모에 쌓일 필요는 없겠고 계속해서 들고 가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 자체를 볼 것 같은 마이크론 주가 상승에 힘입어서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마이크론이 일단 주도주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란 입장에서 본다면 트럼프에게 승리를 안겨주지 않으면서도 경제적인 구제를 가져오는 합의를 추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전날 밤에 충돌에도 불구하고 협상 테이블에 남아있도록 하는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테헤란에 있어서는 이란 두 가지 필수적인 과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협상 테이블에 계속해서 남아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 본다면 전날 밤에 발생한 군사적인 충돌, 내부의 강경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재정 지원 협상을 계속해서 해왔다. 자, 그랬던 이유는 핵 프로그램의 해체를 거부하면서 동결된 1,0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에 대해서 접근권을 되찾아서 재정난을 해소하려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거겠죠. 요것 때문에 약간 일단 불협화음이 있어도 남아있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는 이란에게 농축 우량을 넘겨달라. 그렇게 요구는 처리하고 있고, 파기하거나 다른 나라로 이전할 것을 좀 제한하고 있다. 약간 수그러들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뭐 특별하게 넘겨줄 가능성 별로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이제 줄다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 자체가 상당히 지금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협상이 남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트럼프가 3시 30분에 썼던 내용입니다. 오늘자에서 이란이 항복하고 모든 것들을 지금 항복하고 내려놓으면서 테헤란에서 걸어 나오고 지금 남은 지도자 전원이 항복 문서에 서명한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뉴욕 타임스, 그다음 중국 언론, 이게 중국 언론 월스트리트저널을 말하고 있죠. 그다음 CNN, 자, 이런 회사들, 이런 지금 이제 언론들이 다 일단은 지금 이제 트럼프를 갖다가 찬송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언론은 완전히 길을 잃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완전히 미쳐버렸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트럼프가 이렇게 썼던 이유를 보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자기가 지금 미쳐버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빨리 일단 해서 끝내야 되는데 끝내지 못하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여기다가 쓰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은 걸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지수 자체가 화요일에 기술주 중심으로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자, 그랬던 이유는 마이크론이 일단 올라간 것도 있지만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의 종식을 위한 협상 타결 이런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펀더멘털을 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가장 중요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자체가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한 19% 급등했죠. 시총을 갖다가 1조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랬던 이유는 특별히 UBS가 장기 계약의 이점을 언급하면서 주가가 100% 이상 상승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때까지는 뭐 3개월, 6개월 단위로서 경기 순환주였다면 이제는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PBR이 아니고 PR로 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종목이 지난주 초에는 메모리 칩에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매도수 속에서 하락세로 출발했지만은 다시금 상승 마감해서 고점을 뚫어내는 그런 모양을 보였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월요일에 이란과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런데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미국이 공세에 나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게 말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습을 하려고 했으면 벌써 했어야 되겠죠. 메모리얼 데이 전에 토요일날, 금요일날 저녁에 했어야 되는데, 자, 그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자기도 지금 타협을 하길 원한다. 여기서 타협하지 않고 왔다 갔다 싸움 한 번 더 하게 되면 게임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거는 없다. 자, 그 다음 또 새벽에 이란 남부에서 자위 차원에서 공습을 감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미중부 사령부대 메딘이 미사일 발사대 기뢰를 설치하려던 이란의 선박 등을 공격 목표로 삼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미국은 양국 간에 진행 중인 휴전에 협정을 주수하면서 자제력을 발휘해왔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크게 확전이 되기를 원치는 않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물론 이런 점도 있죠. 투자자들이 전쟁이 곧 끝나고 모든 것이 전쟁 이전처럼 돌아갈 것이다. 그런 병적인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선수들 입장이 있는데, 자, 줄다리가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투자자들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자본 지출의 쓰나미를 믿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미국 경제 기반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취약한데 인플레이션이 체계적인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이 말 틀린 게 아니죠.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성장 자체가 이런 것들보다 더 크다면은 충분히 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의 AI 시장 자체가 이 성장이 이런 것들을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의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올라갈 수 있는 성장이 더 크게 되고 있느냐. 우리가 거기만 집중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성장이 지금 이제 금리라든지 인플레이션보다는 훨씬 더 크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 있죠. 금리 자체가 아직까지는 보합이 될 가능성이 올해 말까지는 있다는 겁니다. 2027년도 1월 달까지는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많이 있죠. 자, 그렇다면은 금리만 동결돼 준다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인상이 큰 폭으로 된다든지, 자, 그렇게 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자, 금리 자체만 버텨준다면은 물가 상승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역시나 일단 반도체 주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지난 1년 동안에 700% 상승했는데 UBS는 앞으로도 2배 올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것 때문에 주가가 큰 폭에 상승했고 시장 전체를 끌어올렸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UBS에 따르게 되면 반도체 주가 이미 급등을 했지만은 투자자들이 장기 계약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2배 이상 오를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UBS 같은 목표 주가를 535달러에서 1625달러로 상향 조정했다가 2배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단순히 물량기 위반으로 해서 구매 계약이 체결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새롭게 도입된 강화된 장기 구매 계약, 롱텀으로 한다는 거겠죠. 자, 이런 것들 통한 계약 기간이 연장, 고정 물량의 약정, 그리고 무엇보다 부분적인 고정 가격 체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정상적인 멀티플을 적용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인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이, 옛날에는 PBR로 일단은 보통 했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것들은 그랬던 이유는 보통 일단 3에서 6개월 정도만 일단 가지고서 평가를 했죠. 경기에 순환주가 되고 있었으니까 냉장고라든지 아니면 가전제품 이런데 마이크론 칩들이 많이 들어갔죠. 자, 그랬던 것이 지금은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3에서 5년 정도에 일단 장기 계약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AI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경기 순환주로 해가지고 PBR로 일단은 하기 힘들고 지금부터는 PER로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것들이 다 PER로 배수를 매겨지고 있다. 그래서 이 배수하고는 재배 안 되죠. 지금 이제 멀티플이 한 8배수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게 뭐 13배수 이렇게 되면은 충분히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셔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3에서 5년 사이로 지속되는 이러한 장기 계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모리 공급업체의 두 가지 이점을 제공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거래는 수익이란지 매출 구조를 더욱더 안정적으로 만들고 경기 변동에 따른 그런 ROIC를 높여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길게 갖고 가니까 그 다음에 투자자들에게 이미 확정된 고객 수에 대한 가시성을 향상시켜준다. 이게 TSMC가 이런 것들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안 되는데 딱 분량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단 좀 어느 정도의 예측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 그다음 고대역폭 메모리 칩 수요가 부진할 경우는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물론 최악의 시나리오는 250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뭐 좀 아주 기우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가는 쪽에 우리가 베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46명이 지금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14명이 스트롱 바이고 지금 29명이 바이 등급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100달러가 지금 이제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가격대다. 이거보다 더 많이 주고 있으니까 훨씬 더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1100달러면 좀 얼마 안 남았죠. 그 다음에 가장 낮게 주는 것은 뭐 125달러. 지금 평균은 592달러 보고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봐서 HBM이 계속해서 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수요가 2028년도 2029년도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자, 마지노선을 2028년도로 놓고 본다면은 아무래도 올해 말까지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충분히 달릴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요번 화요일 날에 애널리스트의 컨퍼런스 콜이 있었죠. 또 우리가 어닝스 콜은 일단 잘 아시는데 애널리스트의 컨퍼런스 콜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선수들이 와서 정확하게 질문을 때릴 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애널리스트 컨퍼런스 콜 이런 것들은 꼭 들어오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시킹 알파 있으니까 저 그런 것들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투자하는데 상당히 많은 이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론 이런 퍼싱 스퀘어, 델, 웍스텐탈 이런 것들이 있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싱킹 알파에 들어오셔서 뭐 아이온큐를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저 이렇게 되고 있죠. JP 모건하고 컨퍼런스 콜 했던 내용들, 자, 그렇게 다 한국말로 다 뜨니까 이런 것들 다 읽어보시면은 상당히 일단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겠고 어떤 리스크가 있고 앞으로 향방이 어떻게 되는지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한 컨퍼런스 콜에서 좀 요약된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엔비디아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280달러에서 300달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분기별 실적은 완벽에 가까웠다 그렇게 평가되고 있고
데이터 센터 매출이 4분기에 2,500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해서 75%가 성장했다. 1분기 때는 3천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해서 92%가 성장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하이퍼스케일러 고객의 대상으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5%라는 놀라운 성장을 기록했는데 2025년도까지 토지 건물에서 반도체로 자본 지출이 전환될 전망에 따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 달성은 매우 인상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엔비디아는 일단 상승은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이런 상승이 되지 않겠는 그래서 급격한 상승보다는 이런 상승이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시고 좀 길게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애플의 주식을 매수 추천 유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주당 330달러에서 380달러로 인상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이전트 등 AI 분야의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 배수를 상향 조정해서 매수 의견 준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제가 보는 애플의 입장에서 본다면 결론은 모든 것들 있죠. AI가 기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 기기는 아무래도 애플로 들어가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렇게 애플로 들어갈 때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AI 쪽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 하더라도 충분히 나중되면서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CEO가 이런 것들을 알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쪽에 투자를 크게 안 해도 아무래도 이쪽에서 더 많은 이익들을 창출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이쪽도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좀 시간을 두면서 우리가 또 애플도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또 멜리우스 같은 경우는 대를 매수 추천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목표가 245에서 380달러로 급등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장기적인 성장 전망이 목표치인 15%를 훨씬 웃도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더 높은 멀티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매수 의견을 유지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HSBC 같은 말벨에 대해서도 보유해서 매수로 의견을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델, 마벨, 그 다음 애플 이런 주식들 있죠. 여기서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주식들. 자, 그런 주식들은 계속해서 깊이 있게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 기관 투자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시장 자체는 견고한 기반 위에 있고 원유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에 상당히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중동의 평화를 반영하려는 그런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은 분쟁이 재발하면은 그러한 전망에 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시장은 안정적인 테마를 찾으면서 후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있고 또 시장이 헤드라인에 격렬하게 반응은 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최종적인 해결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지금 안정성을 주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때까지 상태를 한번 이제 점검을 해볼 것 같으면 요때 있죠. 요때가 일단 이제 2월 28일입니다.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노란색 있죠. 오렌지색 요거는 빅스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검은 거는 WTI 크루드 오일이고, 요건 S&P 500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3월 2일자로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가 됐죠. 자, 그때 요때가 3월 2일입니다. 그래서 3월 2일 폐쇄가 되면서 그때부터 유가는 좀 뛰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거 같이 뛰었고, 빅스 지수도 역시나 같이 뛰었죠. 자, 그렇게 하면서 지수는 많이 내려왔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4월달 들어가지고 이제부터 시작해서는 약간의 조건부 해단부, 조건부 휴전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빅스 주식은 제대로 일단 그 가격대로 내려오고 있고, 유가는 뭐 약간 떨어졌지만 그래도 100달러 선에서 있다. 그때부터 주가는 계속해서 뛰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 것들이 현재 흐름이다. 저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것이 원유 가격과 변동성 빅스 지수 간의 상관관계가 좀 분명하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빅스 지수 있죠. 이거 자체 내려오는 가운데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WTI 크루드 오일은 올라가는 가운데 있죠. 자, 약간 일단 이제 역비례가 일어나고 반비례가 일어나고 있다. 뭐 정확한 건 아닌데 anyway 여기 빅스는 내려옴에도 지금 현재 유가는 계속해서 뛰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유가가 좀 급락할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빅스 지수가 시장에서 매우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 강력한 실적 덕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자, 만약에 상황이 곧 해결이 된다면 원유 가격은 80달러, 즉 70달러대까지도 급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70달러는 아니더라도 80달러까지는 가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면 빅스 지수가 WTI 유가를 낮추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두 지표 모두 다가 S&P 500 지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면 가장 위에 있는 오렌지색 있죠. 이거는 XLE 에너지 ETF고, 요거는 XLK, 요거는 테크놀로지 ETF입니다. 그 다음 가장 밑에 있는 것은 S&P 500의 스파이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스파이는 ETF가 YTD 기준, 즉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5월 말까지 했을 때 한 10.49%밖에 안 올라왔죠.
반면에 테크놀로지는 29% 올라왔고 에너지는 가장 많이 올라왔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때 있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본다면은 이거는 크게 뭐 올라온 것 없이 또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지금 현재 에너지 ETF는 전쟁 발발 후부터 시작해서는 아무래도 가장 많이 올랐던 것이 테크놀로지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하고 뭐 잽이 안 되죠. 그만큼 이쪽에 계속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이거하고는 좀 다른 것보다는 또 에너지하고 많은 밀접한 관계가 없는 것이 테크놀로지죠. S&P 500 같은 건 좀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주가가 많이 달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술주만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양측은 해상교통로 호르무즈 재개방을 위한 그런 기본 틀에 대해서만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알려졌지 아직까지 완전히 합의가 안 됐다는 겁니다. 자, 설령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사우디 아람코의 CEO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해협의 통항이 몇 주 더 중단될 경우에 있어서는 세계의 공급에 정상화되는데 2027년도까지도 걸릴 수 있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다른 것보다 뭐 ZETF 있죠. 이런 것도 항공주들, 정말해서 델타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뭐 사우스웨스트라든지 아메리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하락되고 있다. 교통관제의 구역의 폐쇄라든지 매일 수천 편의 항공보행 취소, 그리고 항공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성 악화가 ETF에 비추면서 모든 지표가 급격하게 하락이 되고 있다.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차트 하나 보시면 ZETF, 항공주 ETF를 보시게 되면 똑같이 움직입니다. WTI 오일이 내려갔을 때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얘가 올라갔을 때는 얘가 저점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ZETF인데, 결론적으로 시장은 가고 있는데 얘들은 가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우라든지 아니면 S&P 500이 그렇게 많이 기술주에 비해서 달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테크놀로지하고 에너지 레이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테크놀로지가 뚫으려는 그런 입장이 있죠. 에너지를 갖다 요때 한번 뚫었다가 다시금 내려왔다가 이제부터 다시금 뚫고 올라가려는 입장이 있습니다. 26년 동안에 지금 이제 먼슬리 차트 본다 하더라도 뚫으려는 입장이 있죠. 고점을 갖다가. 자, 그만큼의 테크놀로지가 에너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지금은 탄력을 받고 있다. 이제의 에너지는 지금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야드니가 이야기했던 노동과 토지와 자본 이런 경제학적인 3대 요소다가 지금은 데이터까지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데이터는 결론을 일단 테크놀로지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주가 아무래도 시장이 대세기 때문에 이쪽에 반드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요 내용 하나 보시게 되면 주식 보유에 따른 채권 대비 위험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 수익률과 채권 수익률 간의 격차가 좁아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표는 때때로 부진한 주식의 수익률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이 어떤 이야기냐면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죠. 시장 수익률, 주가 수익률과 채권의 수익률 간의 비교를 봤더니 차이가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위험 자산인 내가 주식에 굳이 투자할 필요 있겠냐? 채권에 투자하는 게 낫겠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차트 하나 보시는 S&P 500의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죠. 프리미엄이 높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 주식에 투자할 만한데 지금 리스크가 상당히 프리미엄이 낮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채권의 수익률이 훨씬 더 좋으면은 채권에다 투자하면 되죠. 차이가 별로 안 났을 때. 자,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들이 열광적인 속도로 주식에 몰려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지표에 따르면은 시장이 다 큰 버블 붕괴 이유만큼이나 매력이 떨어져 보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지표는 주식의 위험 프리미엄으로서 S&P 500의 주가 수익 비율 있죠. 저번에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1나누기 PR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PR의 역수가 주가 수익 비율이니까. 자,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있죠. 이 차이로 정의되고 있는데 지난 몇 주 동안의 지표는 거의 지금 이제 사라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년물 금리하고 이거 자체가 거의 비슷한 동등한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초안전자산인 국채가 창출할 수익률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는 그렇게 매력이 있는 구간이 아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S&P 500에 지금 이제 P 레이쇼 있죠. 21.1배수 정도 되고 있습니다. S&P 500의 IT 같은 경우는 24.3배수 정도 되고 있죠. 요건 좀 올라가는 입장이 있고, 이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PR이 역수로 했을 때는 4.7% 정도의 주가 수익 비율이 나타나고 있죠. 주식에 투자했을 때 이 정도 일단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10년물을 본다면 4.48, 즉 4.5 정도 되고 있으니까 별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위험자산에다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자, 그렇게 일단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던 주된 원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다는 거겠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채권 시장의 폭락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폭락이 일어나니까 국제 수익률이 상승되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일본 시장도 국채도 많이 폭락이 되면서 국채 수익률이 2.8까지 올라갔고 영국의 길테 역시도 많이 폭락이 되면서 수익률이 많이 올라갔죠. 그런 것들이 결론이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그 인플레이션이 어디서 왔느냐? 호르무즈 해배 폐쇄를 통해서 왔다는 거겠죠. 유가가 60% 정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로 인해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급격하게 바꿔 넣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2010년도에 한 2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측을 했는데 지금 도리어 인상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한 3.75까지 내려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됐는데 아까 보셨듯이 4.8 정도의 주가 수익률이니까 이 정도 되면은 주식에 투자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이런 것들 다 물 건너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별로 좋은 모양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물론 이번 주말에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데 합의에 근접했다 말은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의 진전 속도는 그렇게 좋지가 못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채권 수익률이 상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57로서 마감됐죠. 또 지금 한 4.5까지 되고 있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요일 말에 이란에 대한 공습 시작이 직전에 3.96보다도 상당히 높은 그런 금리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반면에 주식 투자자들의 분위기는 역사적으로 볼 때 여전히 다소 고평가된 것으로 보이는 주가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인 분위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S&P 500의 지금 P 레이쇼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몇 주 동안 주가 상승과 월가의 주식 매수 열풍에 힘입어서 좀 하락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리가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한 0.5%가 지금 이제 전쟁하기 전보다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채권 시장과 주식시장 사이에 약간의 괴리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 가치가 과대평가된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장에는 위험 요소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인공지능 혁명이 약속했던 생산성 향상, 수익 급증이라는 목표가 실현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런 우려가 되고 있죠. 근데 요거는 뭐 크게 우려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반대 의견도 있죠. 반대 의견을 보게 되면은 현재 일단 AI 붐이 이제 막 시작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업들이 기술을 판매, 도입, 개선함에 따라서 수익이 훨씬 더 크게 증가된다. 그 과정에서 더 광범위한 경제 성장을 갖다 견인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싸지는 않지만은 터무니없이 비싼 것도 아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연준이 시장 전반이 예상보다 완화적인 금리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래서 채권도 좋아하지만은 주식도 좋아한다. 지금은 채권보다는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될 때다. 금리가 그렇게 급격하게 내려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정답이겠죠. 그래서 최근에 시장 자체를 보게 되면 이런 급등세가 투자자들에게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이유를 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 주식이 상승세가 상당히 높고, 거기다 이러한 상승세가 양컴이라든지 우주 관련 기업의 주식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2010년도에 시장의 수익률에 대해서 낙관적인 사람들은 중동 지역의 긴장이 해소되는지에 따라서 전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는 지금 유가를 갖다 진실의 차트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가가 협상의 진행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늦여름에라도 유가가 배럴당 $100 수준에 유지한다면은 협상의 공식이 달라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너무 오래 가면 조금 위험하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매우 합리적으로 보이는 주가 상승세, 이런 것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 때문에 투자를 포기하지는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조세를 지속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생각한 두 가지 요소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것이 금리 인하하고 기업의 수익 증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은 기업의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익만 증가된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금리 인하들, 금리에 지금 상승되는 것들을 꺾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성장세가 금리의 상승세보다도 더 빨리 가고 있느냐만 체킹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겠죠. 어떤 논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두 자리 숫자의 수익 성장이 다음에 약세장을 맞지 못한 이유가 있다. 약세가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수익이 크더라도. 그 이유는 지수의 급등을 봤을 때는 종종 강세장의 막바지를 알리는 시도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불꽃이 아름답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하지만 과거를 보게 되면은 지금은 시장이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가 입장에서 본다면 기업의 이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강세장의 위험이 처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 자체가 오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S&P 500의 기업들이 보여준 것 같이 눈부신 이익의 성장은 강세장을 위협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발표한 실적도 공매도를 막지 못한다. 그 오히려 반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매우 높은 수익의 성장률은 강세장 막바지에 흔히 나타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팩셋에 따르면은 기업의 94%에 해당하는 실적 보고서를 바탕으로 했을 때 1분기에 S&P 500의 EPS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4%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것은 2021년도 4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요 내용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5에서 한 10% 정도 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EPS 자체가 10에서 25% 감소한 분기에는 가장 높은 수익률을 이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에서 한 10%, 20% 올라갔을 때 있죠. 주가가 EPS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수익률이 그렇게 저조하지 못했다는 거겠죠. 그만큼의 수익이 안 따라준다는 겁니다. 다음 분기에. 자, 그런 것들이 현재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분기에서 수익이 안 나오고 있고, 이렇게 수익이 저조할 때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은 EPS 성장률과 S&P 500 지수 사이에 역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곤 한다. 자, 그럼에도 시장이 미래를 내다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는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가 끝날 무렵에는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자들이 경제 회복을 기대하게 되는데, 자, 따라서 EPS 성장이 저조하다 하더라도 시장은 약세장 저점에서 반등을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경제 확장기가 끝날 무렵에는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지만 그 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시장은 나무가 하늘까지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봐서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달리기 힘들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2000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2020년도와 2000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100%보다 더 강력한 하락 신호를 보이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평균값이 99%다. 자, 그만큼 하락폭이 심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광고하고 있는 것이 2020년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334까지 올라가고 있죠. EPS 성장률 에스티메이트 된 값이 334달러까지 가고 있는데, 2027년도엔 더 간다는 겁니다. 이익이 385달러까지 간다는 거겠죠. 385에다가 우리가 배수를 갖다 21배수 해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적정한 지금 현재 S&P 500의 지수가 나오겠죠. 자, 그걸 한번 해볼 것 같으면은 385죠. 385에다가 21배수. 자, 그렇게 했을 때는 8천까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8천까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이렇게 증가되고 있다는 거겠죠. 이익이 증가가 안 되면 그게 문제가 있는데, 자, 이익이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2016년도, 2027년도 333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333에서 385로서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죠. 이익이 여기서 끝나서 이렇게 무너지면 주가가 무너지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익이 아직까지는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더 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공지능의 변화가 애플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고 주가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에이전트 기반으로 전환되는 것 자체가 애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이 기술 기업에 대해서 매수 등급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 330달러에서 380달러로서 상향 조정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AI 모델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개별 사용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애플이 AI 기업들에 대해서 더욱더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게 될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은 자사 기기를 통해서 막대한 양의 사용자 데이터를 갖다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애플의 에이전팅 AI 경쟁 우위는 애플의 실리콘과 iOS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특별히 실리콘은 로컬에서 얼마나 많은 추론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있다. 자, 이는 지연 시간이란지 개인정보, 그 다음 신뢰성이란지 비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운용 체계는 AI가 사용자의 컨텍스트에 접근하고 앱을 호출하면서 요청을 라우팅하고 신호를 인정하고 확인을 요청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업을 완료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론은 애플이 이런 것들을 다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이 이런 것들을 에이전트 기반으로 전환되는 모든 일단 기초의 기반 위에 서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애플의 AI 전략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애플의 AI 기술이 이제 M7 중에서 상당한 경쟁사에 비해서 뒤처져 있다. 그렇게 우려하고 있지만은 애플이 시리 제품을 통해서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로 인해서 회사가 2030년도 회계연도까지 150에서 30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400에서 650억 달러까지도 이룰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에이전트 중심의 세상에서는 사용자의 의도, 개인적인 맥락, 앱 접근 권한, 그 다음 신원 인증 결제라든지 신뢰를 제하는 플랫폼의 가치가
부여되고 있다. 그래서 애플이 승리하려면은 시리를 갖다가 아이폰의 오케스트레이션의 레이어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일단 해나가고 있는 것이 애플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49명이 지금 이제 레이팅을 주면서 바이 등급 주고 있는데 12명이 스트롱이고 21명이 바이고 14명이 홀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308고 지금 하이 프라이스는 한 $400까지도 주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